안녕하세요. 데코디 영선 용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이 항상 어색한데 저희 이것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번에 좀 한번 준비해 오시죠. 멘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오늘 그래서 2028년도 대입에서 달라지는 점들이 좀 있습니다. 좀 있는 게 아니죠. 되게 크게 많이 바뀌게 됐기 때문에 그중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세 가지, 요 세 가지들을 저희가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일단 고교 학점제, 그리고 내신 5등급제, 그리고 통합수능 요 세 부분에 대해서 네네. 긴 부분들은 다른 유튜브를 참고하시고 그렇지. 네, 그건 우리 중요한 게 아니야. 포인트는 딱 그거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고교 학점제와 관련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말 자체도 좀 어색해요. 고교 학점제. 그죠? 핵심이 뭐죠? 일단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어떤 과목을 들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한데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그쵸. 거죠? 말 그대로? 그 예비고일 입장에서는 일단 입학하기 전에 본인의 계열 정도는 정하고 들어와야 좀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만큼의 틀을 짜놓고 본인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어떤 진로를 결정을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만큼의 선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수 과목들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기면 대학 입장에서 지원서를 볼 때 메리트 있는 어떤 지원서는 아니기 때문에 계열이 일단 정해져 있어야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도 네가 우리 학과에 이 과목을 들을 만큼의 어떤 적합한 전공을 이수했느냐, 그 그쵸. 과목들을 이수해왔느냐, 그것들을 보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느 학교가 어느 학과의 과목들, 어떤 학과들이 어떤 과목들을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실제로 2028학년도 기준으로 서울대, 경희대, 건국대 요 세 학교 정도는 본인들이 바라볼 때 어떤 과목이 핵심 과목이고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서 요 정도는 듣고 그렇지. 입학을 하면 좋다. 이거를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 그쵸. 말 그대로 핵심은 이거는 꼭 들어야 한다겠네요. 그리고 권장 과목은 들으면 더 좋은 거. 들어왔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 리스트를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본인이 이 학과를 너무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걸 체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학생 입장에서는 저희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사실 서울대, 경희대 아까 어디였죠? 한 군데? 건국대. 그 정도면 사실 여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방위적인 어떤 방향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만약 학생 입장이라면 예비고일이라면 첫 번째로는 진로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 근데 16살에 진로를 어떻게 확실히 결정하죠? 쉽지 않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거고 진로를 먼저 결정한 다음 어느 학교선까지 갈지를 결정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학과를 갈지를 고민하고 그 학과에서 원하는 과목의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뭔지를 체크하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러면 이 학교에서 그 과목이 개설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또 제일 또 중요한 게 본인이 어떤 핵심 과목과 그 다음에 권장 과목까지 확인을 했다. 그럼 이거를 들어야지라고 하면 모든 학교, 모든 고등학교에서 그 수업을 제공을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1년 차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학교에서 그걸 다 제공하지 않아요. 학교별로 다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개설 과목들이. 그러니까 아까 그 어떤 흐름에 추가가 돼야 하는 부분은 내가 이 지원하는 고등학교에서 내가 듣고 싶은 이 과목을 개설을 하는구나. 여기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거는 이제 학교 알림이 같은 사이트에 가면 다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그 플로우를 확인해 보면 진로를 먼저 결정하고 대학의 선을 정한 다음 거기서 학과들을 몇 가지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이수 과목으로서 좋을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들을 파악한 다음 내가 가려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이 과목들이 개설이 돼 있는지를 확인해서 고입을 지원해야 된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이때 필요한 게 뭐다? 데코디. 데코디. 여러분 데코디 하세요. 데코디 하세요. 그래서 진로 자체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예비 고일 입장에서 사실 저희 때도 그랬잖아요. 저희도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만큼의 틀을 정해놓고 움직여야 한다니 그게 좀 고민스럽고 실제로는 그
이거는 좀 들려오는 썰이긴 한데요.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과목들을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 고액 과외가 돈다는 소문들도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실효가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올해가 첫 해라서 어느 방향으로 또 바뀔지가 몰라서 또 정책이 너무 지금 네네.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것들은 꼭 지켜서 들어와 줘야 된다. 이게 이 고교 학점제와 이수 과목 선택과 관련한 부분의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저희가 내신 5등급제와 관련한 얘기를 할 텐데 네. 내신 5등급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등급 비율이 어떻게 됐죠? 1등급은 4%에서 10%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2등급은 34%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2.5배 정도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많이 늘기는 했으니까 실제로 늘긴 늘었잖아요. 맞아요. 1등급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이 10%면 전교생 300명이면 30%, 30등까지는 1등급을 준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사실 졸업할 때쯤에 한 너도 나도 1등 1.0들이 좀 많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요? 변별력이 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뭐 1등급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뉴스들도 있긴 한데 일단 보면 그래. 전국 2% 내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2%네요? 전 과목 1등급 나온 학생들이 1.0? 네네네. 아, 그렇게 나온 1.0이? 학생들이 지금 이제 네. 1학기를 지켜봤을 아, 때 네네. 2% 내외라고 하고 네네. 또 앞으로 볼 시험들이 계속 있으니까 수시에 반영이 되는 그럼 그 비율들이 점점 줄어가다 보면 맞아요. 네네. 변별력은 충분히 갖출 그렇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 미만이라고 1학기만 가지고서 지금 조사한 거잖아요. 부산시 교육청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경기도 어디였죠? 진학지도협의회. 그다음에 서울도 마찬가지고 2% 사실 안쪽 1.74% 이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은 최상위권 경쟁이라는 것이 등급이 이 배정 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한 과목 2 맞으면 사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변별이 안 될 거라고, 왜냐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등급이 좀 뭉뚱그려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최상위 등급의 경쟁은 아직도 어렵다. 그리고 9등급제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1등급 9등급에서 2등급이 11%까지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좀 상위권의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내신이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그렇지. 좀 메리트가 있는 성적인 건데 네네네. 그럼 어차피 그 학생들이 1등급 고스란히 나오는 상황이니까 같은 대학을 놓고 경쟁을 한다고 보면 하긴 9등급제 기준에서 3등급이었던 점수잖아요. 2등급이면 그쵸, 그쵸. 등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은 최상위권 경쟁은 여전히 어렵다. 무조건 어려운 맞습니다.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 미끄러지면 거의 끝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그 바로 아래선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 원래는 보통 한 1점대 한 중반쯤 넘어가는 학생들이었을 텐데 9등급제 기준으로 등급이. 근데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 1점대, 2점대가 섞이더라도 뭐 그래봐야 1점 한 초반, 1, 2 정도 나오는 상황들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고의 상위권 그 정도 학생들이 좀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예상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신 5등급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희가 아직은 한 학기밖에 안 지났고 2학기 결과가 나와보고 또 이런 조사의 어떤 수치들을 좀 봐야 정확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결론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아졌다고 해서 상위권 경쟁이 쉬워진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상위권, 극상위권들은 거기서 한 과목 미끄러지면 사실은 진짜 크게 틀어지는 상황이라서 그걸 좀 신경 써가며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오히려 뭔가 성적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게끔 되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하나 이 나오면 울겠는데? 우는 수준이 아닌데? 고등학교 재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5등급제라고 해서 너도 나도 1등급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변별력이 더 잘 구분이 돼 가고 있다. 그 정도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신과 관련한 부분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수능도 사실은 큰 틀로 바뀌었죠. 어마어마한 대격변이죠. 지금 통합 수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융합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현재 일단 선택 과목들 17개가 있었습니다. 사회 9개, 과학 8개. 그렇죠. 그게 있었는데 그게 다 합쳐져서 통합사회, 통합과외 이렇게 보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통합과외? 아이고 통합사회, 과외하세요? 통합과학 마이크 저희 새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소리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했습니다. DJI. 그래서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됐으면 그러면
그냥 저는 이과 가면 과학만 보면 되는 건가요? 통합과학 보면 되나요, 저? 다 봐야죠. 아, 문이과에 과학도 대한 보고. 또 구별이 사라지고 어. 이과 과목만 보고 싶다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통합 과학이 됐지만 통합 네. 과학을 보지만 통합 사회도 봐야 되는 상황. 반대로 통합 사회가 있다고 해서 사회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과학까지 네. 같이 챙겨야 되는 그렇죠. 상황.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원래는 두 과목 선택이었잖아요. 17개 중에.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두 과목은 두 과목이지만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기존의 방식으로 보면 효율을 내고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럼 이것만 파야겠다 이런 스탠스가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 스탠스가 아예 없어진 거죠.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원래의 이 박처의 취지는 뭐였었냐면 이 난이도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한다. 그렇죠. 왜냐면 얘는 이 과목 골랐어. 예를 들어서 얘는 물리 골라. 어려워. 이런 상황들을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보고자 만든 것 같지만 실제로 이쪽 방향도 준비하고 저쪽 방향도 준비해야 되니까 깊이는 조금 얕아졌을지라도 이만큼을 좀 넓게 준비해야 되는 네네.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 부분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하고 또 이제 나온 발표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얕게 배우니까 난이도 자체가 쉬워지는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해력이나 사고력을 요구하는 패턴의 문제가 많이 등장할 거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깊게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학기에 이수해야 되는 양 자체가 그 1년, 2년간 배워야 되는 양만큼을 압축시켜 놓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어떤 깊이나 너비 자체도 좀 실제로는 더 늘어났고 부담감이 좀 늘게 됐다. 요 얘기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그것만 수능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가능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내신이 분명히 정시에서도 지금 반영이 된다라고 그렇지.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두 마리를 잡아야 하는데 학업 부담감도 늘었고 해야 하는 것도 많고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일지 1안, 2안, 3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어떤 정성평가를 얘기하면서 면접도 좀 강화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기부와 관련한 부분들도 들어갈 거고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우리가 이 이수 과목과 관련한 부분들이 또 적용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학기별 계속 바쁜 어떤 창체 활동이라든지 뭐 나머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작용할 거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해야 할 것들이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내신이 조금 잘 안 풀렸으니 정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정시만 파겠습니다. 요거 이제 가능한 얘기인가요? 정시 파이터라고 이야기하죠. 정파.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시스템에서 아직 뭐 지켜봐야 할 바가 분명히 있겠지만 수시를 버릴 수가 없고, 그다음 정시에서도 이 수시가 분명히 지금 반영이 되는데 생기부가 반영이 된다라는 건 아예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뭐 정시 파이터 하겠다, 내신 안 보겠다, 이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도 일단 막혀버린 방향이 되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강화이지 않을까. 학교에서 하는 거 다. 저희는요? 저희 데코딩 뭐 먹고 삽니까? 저희는 코디 애들이죠. 코디 하세요. 데코디. 그래서 상황은 어려워졌는데 저희가 전반적인 오늘 저희가 정리했던 세 가지를 한번 어떤 흐름상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학생은 제일 처음 진로를 결정해요. 이거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얘기입니다. 네, 예비고일. 예비고일 때. 그래서 진로를 먼저 결정해. 나는 나중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먼저 결정해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학교에 이런 학과를 나오는 게 좋겠네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라는 것들을 좀 파보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들이 개설돼 있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서 그렇죠. 거기에 진학을 한 다음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을 최상위권들처럼 계속 경쟁을 하고 2등급 하나 나오면 미끄러지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가 내신이 미끄러져서 저는 정시할래요 하는 것도 안 먹히는 상황이 돼버렸고 어려운데요. 화이팅. 이거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다시 가라면 갈 수 있겠어요? 저는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데코디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돌려보내주세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좀 있긴 했지만 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못 보여드렸네요.
2028 대입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봤던 바는 크게 세 가지였었습니다. 그 세 가지와 관련한 핵심 요소들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정책이 아직은 완전하게 결정이 나서 방향이 완벽하게 딱 떨어진 상황이 아니다.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내신과 정시 두 개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생기부의 어떤 기록할 요소들까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복잡함이라는 게 더 늘었고 부담감은 늘어났다. 그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한마디만 첨언해 주시면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 2025년 기준으로 고1 아, 학생들은 지금 고1 어떻게 학생들. 하냐. 고 학생들한테 일단 포인트를 전해드리면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서울대나 건국대나 경희대 발표를 보고 이 학생들이 진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입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모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상황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해 주시는 그쵸. 거죠? 그래서 좀 실망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어떻게?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한 거죠. 본인은 여기를 가고 싶었는데 현재 그 개설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럼 다른 좀 대안을 찾아보는 여유도 조금 필요하고 당장 안 돼, 망했어, 끝났어 이런 식의 좌절보다는 좀 계속 대안을 찾아보는 상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학교에 화생공을 가고 싶어서 무슨 과목에 대한 개설, 예를 들어 뭐 고등 대수 이런 것들을 들어오기를 핵심 권장 과목으로 상정을 해놨는데 우리 학교는 봤더니 그 과목이 없다 한다면 사실은 방향을 조금 틀어서 그래서 진로에 대한 변경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대학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근데 난 서울대 갈 건데, 나 무조건 서울대 갈 건데 이러면 대코디 하세요. 대코디. 그런 상황이라서 개설 과목들을 중심으로 그 권장 과목과 이수 과목이 맞아 들어가는지를 체크해가면서 저희가 과목 선택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신과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복잡합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공부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 짚어가야 될 부분을 한 번씩 꼽아봤고요. 세 가지 핵심들 생각하시면서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보이시죠? 대학 입시 희망번호 영선 용티 이렇게 요런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맨날 영선 네가 앞에 앉아 있어서 지 번호만 나오고 용티 번호는 안 나오더라. 작전위원회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연락 주시더라도 괜찮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데코디가 열심히 코디네이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